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 침체 속에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 바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지역 국립대학의 기업연구소가 모여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마을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딸기 비닐하우스. 적외선 센서는 초록빛 잎과 딸기의 광합성 상태와 온도를 측정하고 무인 카메라는 과육의 크기를 실시간 기록합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작물 생육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는 데 활용됩니다. 귀농 3년 차에 이 같은 스마트팜 회사를 설립한 이재경 씨. 지금은 직원 5명인 회사지만 중국 등 해외 진출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LCD 관련된 자동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농업도 과학적인 요소가 이제 접목이 되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경남 서부권 주력 산업인 바이오와 에너지, 항공, 우주 등 4개 분야 19개 신생기업 연구소가 지역대학에 새로 들어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과제인 연구마을 사업. 경남에선 경남과기대가 유일하게 선정돼 2년 동안 4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기업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자치단체, 행정지원이 결합해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산학협력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과 기업, 자치단체가 손을 맞잡은 연구마을 조성이 새로운 성공신화의 보금자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독일 스마트 공장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독일의 제조업 혁신은 생산 자동화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축적된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입니다. 전 세계 생산기술 업체들은 언제 어디서든 공장을 통제하고 1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느냐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독일의 지멘스. 제품 생산에 앞서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생산 공정을 적용해 생산량과 불량률을 점검합니다. 독일의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입니다. 집에서도 버튼 하나로 공장의 모든 생산 공정을 확인합니다. 부품마다 부착된 QR코드로 실시간 세계 어디서든 앱을 통해 전기 공급을 제어하고 부품 교체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 축적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작업의 효율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Der Vorteil zu anderen Systemen ist, dass sie damit viel schneller sind. Sie haben einmal den Aufwand, die Makros zu erstellen, danach können sie das immer wieder benutzen. 로봇과 기계 장비를 실시간 통제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1초에 1GB가 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사나흘이 걸리는 데이터 전송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공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축적된 데이터로 자동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Produktionsgeschwindigkeit kann erhöht werden, die Ressourceneffizienz kann verringert werden, die Produktqualität kann erhöht werden. Und ein Beispiel ist zum Beispiel, dass 이곳 니른베르크 박람회에는 해마다 전 세계 2,000개 업체가 참가해 생산기술 전문 기업의 디지털 공장과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시장 수요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전에 단순하게 그 FA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공급하던 그런 업체들이 이제 자기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다가 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가 됐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단순한 생산 자동화가 아닌 세계 산업을 선점하는 축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네, KBS는 지난 8월부터 창원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잇따라 전해드렸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실제로 뒷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노조 간부 등 20명을 입건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버스기사들 사이에서 채용을 대가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입사를 하면 조합 추천서가 들어야만이 입사가 되는 거예요. 조합 추천서 없이는 절대 입사가 안 돼요, 시내버스가. 그럼 그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줘야 된다.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은 노동조합 지부장 63살 A씨와 사무장 46살 B씨.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4년부터 14년 동안 버스기사 29명으로부터 4,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용을 빌미로 기사 1명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 경력 서류를 조작해 채용됐다는 KBS 보도 내용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전현직 버스기사 5명은 대형 차량 운전 경력을 부풀린 허위 서류로 채용됐습니다. 한 버스기사는 노조 간부와 입사 희망자 사이에서 채용 거래를 알선하고 뒷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와 기회의 평등을 제외하는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17명을 제외하고 노조 간부와 버스기사 등 2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로 다가오면서 대부분 수사도 마무리됐습니다. 경남에서는 현직 시장과 군수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한정우 창녕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을 노인정에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해 재판부가 이보다 높은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지 않는 한 군수직은 유지됩니다. 이선두 의령 군수는 국민들에게 음식을 접대한 혐의와 초등학교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내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전임 시장의 행정 지원 부족으로 양산시가 타이어 공장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박일호 밀양시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밀양시가 예산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박 시장의 발언은 허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를 휴대전화 등을 통해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한 것이 문제가 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감장에서도 거론된 바다 케이블카 무료 시승 행사와 관련해서는 불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허성권 김해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윤상기 하동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 4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검경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아침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맑은 하늘에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어제보다 수온주가 더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영하 2도, 진주가 영하 7도로 모두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데요. 한낮에는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좀 덜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 눈발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북서 내륙 지역으로 눈이 쌓이는 정도는 아니겠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바람을 타고 먼지가 날아들면서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7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 밖에도 대부분 영하권의 기온을 보입니다.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합천 영하 8도, 남해도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남해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는 경남 전 지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한방항노화연구원이 숙취해소 음료로 개발한 숙취해소 음료와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창원의 한 중소기업에 이전했습니다. 이 숙취해소 음료는 지난해 연구원의 자체 과제로 개발한 제품으로 헛개나무와 칡 등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 추출물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 제조됐습니다. 이 제품은 세포 독성과 동물 시험을 통해 숙취 효과를 확인했고 특허 출원도 마쳤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경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업인과 지역민들이 국외 선박 수리 요건 개선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는 어제 창원의 한 호텔에서 무역인상 시상식을 열고 덴소코리아와 고모텍 등 기업과 개인에게 상 28개를 전달했습니다. 또 무역의 날 정부 포상에는 넥센타이어가 9억 달러 탑을, 해성DS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가 3억 달러 탑을 받는 등 업체 68곳이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애초 이달로 예정된 마산 로봇랜드 조성 1단계 사업 준공이 내년 3월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마산 로봇랜드 공사가 각종 민원과 지난 여름 폭염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컨벤션 센터와 체험시설 등 1단계 사업 준공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4월로 예정된 로봇랜드 개장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건설공사 부실시공 포상금 제도를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9년 만든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가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김해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항공정책 전반의 해법을 찾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합니다. 동남권 항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김해 지역구 의원과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습니다. 특위 구성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항공대책특위는 김해 신공항 추진 실태 파악과 검증 지원, 공동 대응,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경남 지역 실업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 지역 실업률은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인 2.9%, 실업자는 5천 명 늘어난 5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0.9%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0.8% 올라 61.9%를 기록했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